テレ東ビズ。2022年5月に就任した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今年3月、閣議で次のように述べました。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また、アメリカ訪問を直前に控えた4月24日に掲載されたワシントン・ポスト紙とのインタビューでは、日本が100年前の歴史のためにひざまずいて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まで語りました。そして5月7日にソウルで行われた日韓首脳会談後の会見でも、저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그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ユン氏の歴史をめぐる姿勢は一貫しています。反日世論を政治的に利用することはせず、日本との間で未来志向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中で、歴史問題も話し合うタイミングが来るというものです。日本に対する歴史観がこれまでの韓国大統領とは全く違うユン氏。外交関係者や専門家などを取材する中でよく聞かれるのは、日本を訪れた際の思い入れや哲学という言葉でした。ユン氏の歴史観はどのように形作られたのでしょうか。韓国における日本外交や対日政策に詳しい国立外交院のジョ・ヤンヒョン日本研究センター教授を訪ねました。ジョ教授はユン氏の学生時代の体験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と見ています。 어렸을 때 스스로 경험했던 일본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친밀한 상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께서는 일본에서 공부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을 따라서 일본에 어렸을 때 방문을 해서 말하자면 한국보다 앞선 선진국 일본을 경험을 했던, 그게 아마 그 심리적으로 내면에서 일본을 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一橋大学の客員教授を務めた父親。その頃大学生だったユン氏は父を訪ね、東京国立市の父のアパートで過ご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のです。ジョ教授はユン氏の対日政策は3つの柱で成り立っているといいます。1つ目は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と日韓請求権協定を基礎とした上で、2018年の韓国最高裁の判決内容を実行に移すというものです。 반성이라든가 사죄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성, 사죄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해서 식민 지배 관련한 사죄를 했었고,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 내지는 사죄 문제를 어젠다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미래 협력을 하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도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자연계에서 인간은 봄이 되어서 꽃이 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조금씩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꽃이 피어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ユン氏は大学に入学した時、父親からアメリカの経済学者ミルトン・フリードマン氏の著書「選択の自由、自立社会への挑戦」を手渡されました。また学生時代、ジョン・スチュワート・ミル氏の著書「自由論」を徹底的に読み込んだといいます。自由を何より重視し、自由が国の力の源泉となるとのユン氏の価値観は、大学時代のこうした書籍により形成された可能性もあります。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2019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취임사에서 자유를 대단히 강조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라든지 또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법치와 같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유럽,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이 중시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중시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을 때도 자유 그리고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이러한 가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특히 이 자유와 동맹을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日韓関係は明らかにステージが変わりました。ただ過去の韓国大統領の中には支持率が低迷しがちな任期後半に対日姿勢が変わることもありました。まずは来年4月の総選挙が焦点となりそうです。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정책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대단히 일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관계를 중시하고 일본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총선 결과는 아마도 이러한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기조에 있는 대일 관계, 미일 관계에 대한 중시 노선은 유지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就任1年を迎えた5月の各種世論調査でもユン氏の支持率は30代半ばで歴代大統領の中でも低い状況です。ここまでの対日政策も支持率上昇とはなかなか結びついていません。ユン氏の支持と不支持の理由を見ても共に外交と外交手腕への注目が高い中、世論内政に引きずられず対日政策の推進力を維持できるのでしょうか。